3.1혁명 100일 이분 학강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어? 이게 제목 맞아. 막 침략당해서 그랬었지. 제목 뭐였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완전한 독립. 뭐라고요? 완전. 아, 감사합니다. 소름 돋아요. 완전한 독립. 그래서 우리가 8.15가 독립이 아니라 해방일 뿐이고, 진짜 완전한 독립이 되려면은 외세들을 다 하나하나 물리치고 통일이 되어야 완전한 독립이 가능하다. 지난주 주제였습니다. 이번 주는요,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전 대통령의 측근이 점을 봤는데 그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걸 잘 믿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자,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고, 그러자 각종 언론, 각종 매체, 각종 단체, 또 학술에서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거 외우십시오. 공동체 통일 방안. 우리나라 정부의 30년 동안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30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 공식 통일 방안. 뭐라고요? 맞아요. 복습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고요. 누굽니까? 네, 전 대통령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분이 명령해서.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이걸 보면요, 역대 정부에 따라 이거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개선하기도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3대 원칙입니다. 자주, 평화, 민주. 자주라는 건 간단하게 우리 민족 스스로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개입하면 안 돼요. 이거 아까 지난주 내용이죠. 이게 지난주 완전한 통일의 얘기예요. 평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예, 뭐 전쟁 정복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이다. 그리고 민주, 누구 한두 사람의 뜻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 모두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동의하는 통일 방식. 이게 바로 3대 원칙이에요. 자주, 평화, 민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야, 역시 그거야. 예?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서. 헌법 전문 있죠? 예, 거기 나온 거예요. 이게 자주, 평화, 민주가. 그래서 북한을 쳐들어가야 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을 전복시켜야 한다?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3대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요. 뭐 여러분 통일되면 뭐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안 된대요. 통일. 요즘에 특히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그건요, 간단하게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제대로. 오늘 그 과정입니다. 첫 번째가 화해협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남북연합이고요. 세 번째가 완전 통일이에요. 화해협력은요, 적대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신뢰하고 공동 회복하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화해협력의 하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들 뭐 있을까? 생각나는 거. 뭐라고? 개성공단. 좋아요. 또 판문점 선언. 그리고 또 뭐 올림픽 공동 참가라든가, 뭐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한다든가, 옛날에 남북 단일팀, 탁구팀 그런 거 있었죠. 네. 그런 것도 등등.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하자. 서로 또 왔다 갔다 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이 남북 연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국가지만 두 개의 체제를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정부의회, 이거는 외국에 대항해서는 있지만 어쨌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지내자가 남북연합이에요. 이걸 우리는 남북연합이라고 그러고 북측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 그래요. 이거 비슷해요. 두 개가. 거기나 거기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통일국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거. 근데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한 50년? 100년? 이 계획에 의하면 한 소리가 100점이에요.
50에서 100년 잡습니다. 왜요? 빨리 하면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이런 거.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1. 우리가 벌써 갈라진 지 70년이에요. 5천년 동안 같이 했지만 갈라진 지 70년이에요. 많이 갈라져 있어요. 동지적 행복이 필요해요. 2.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요. 독일이 그러죠. 독일이. 그건 공산당이고 저희 민주주의죠. 아, 독일도 민주주의예요. 아, 남북한? 아, 맞아. 그래서요, 지금 북한 경제력, 만약에 지금 확 휴전선이 없어져 통일이 되잖아요? 우린 죽어요.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북한 목이 설레야 되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50년에서 100년 걸려요. 즉, 남북한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리고,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다 보면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독재로 갈 수가 없어요. 먹고 살만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독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남북 연합으로 가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이 올라와야 돼요, 북한이. 그게 대충 50에서 100년 걸립니다. 이 대시를 누가 되지? 예. 자, 근데 이걸 얘기 안 해요. 당장 내일 통일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힘들죠. 그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게요. 통일에 대한 설명을 더 작년에 한 거예요. 예. 통일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 경제적 부흥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맞아요. 통일되면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잠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그럼 통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왜 통일되면 안 됩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안 힘들 것 같아요. 한솔아, 이건 지난번에 안 했던 새로 나온 컨텐츠인데 정답입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금 더 많이 내고. 예. 즉 내가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 북한 사람 먹이 살려야 되고 하니까 안 된대요. 이게 무식한 소리라고 이게. 자, 우리 북한 사람 먹여 살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남이를 당장 통일되는 게 아니니까. 서서히 50에서 100년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80% 이상 올랐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통일되면 뭐가 좋은가? 첫 번째, 경제적 이득입니다. 예. 이겁니다. 현재까지 분담 비용만 1경 8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조 정도. 600조. 1경이면요. 예. 600조, 6천조, 그 다음에 1경이에요. 예. 만조가 1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죠.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1950년 6.25 끝나고 지금까지 모든 국가 예산이 있죠. 그만큼 그거보다 약간 작아요. 그만큼 분담 비용이 들어갔어요. 분담 비용이. 예. 쓸데없는 비용이. 이걸 만약에 경제에 투자했다 생각해봐요. 예. 또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2010년도 거예요. 지금 더 많겠죠. 2010년도에 삼성경제연구원과 입법조사가 같이 공부한 거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1단계 화해협력이 있었죠, 아까. 그것만 잘 진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국방비 40조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물류비 30조가 덜 발생합니다. 이 물류비 30조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렉트로 가서. 우리나라는 섬이에요, 지금. 그쵸? 해외에 뭐 수출하려면 비행기나 컨테이너 채워서 배로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거를 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다 기차나 도로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경부고속도로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경부고속도로에는요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해되세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만 연결하면요 부산에서부터 영국까지 갈 수 있어요. 도로로, 철도로. 이미.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 서울역 있죠. 네. 서울역이 옛날에 일제시대까지만 해도요 국제역이었어요. 국제역. 서울역에서 중간이니까. 기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까지 갈 수 있어요. 손기정 루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손기정 루트? 망선 루트잖아요.
손기정 그 선수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서 기차를 타시고 베를린까지 오셨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서울역에서 여권을 검사했었어요. 그 당시에 불과 100년. 근데 그게 아직도 지금 있는데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케이 하면 1년 안에 뚫을 수 있어. 1년 안에. 지금 공사 시작했어. 4월달에. 그래서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절약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국방비가 40조가 없어져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입니까 요즘에? 60조. 우리나라 국방비가 60조. 근데 어쨌든 나라는 군대는 필요하니까 40조 정도 세입할 수 있대요. 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무상의료, 우리나라 모든 대학교 공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짜,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되게 좋죠. 예.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 이게 2015년도예요. 지금 더 하겠죠.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의 대호황으로 산업구조 전환 구청이 없다. 이게 되게 슬픈 일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뻘짓을 했어요. 뭔 소리냐? 우리나라 정도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면 항상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뭐 빚내서 집 사라, 뭐 강 파고 있고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바이오, IT 이런 거 준비를 했어야 돼요. 연구에 막 투자해서 다음 세대 그거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 그걸 못했어요. 순서제 이런 거. 맞아요. 그걸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다행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 구조가 땅 파고 건물 올리고 그리고 또 공장에서 만들고 이런 거 있죠. 예, 3차 산업, 2차 산업 그런 게 우리나라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 빨리빨리 다른 나라로 보냈어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잖아요. 북한의 개성공단을 한 10개만 만들어줘. 여러분 우리 무상교복 하는 거 아시죠? 중학교까지. 네. 그거에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에서 워낙 싸게 교복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교복공단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이거를요 북한으로 보내면 돼요. 왜냐? 북한도 경제가 살아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북한에도 도로 깔아야 되고 뭐 전철 깔아야 되고 빌딩 올려야 되고 제조업해서 뭐 물건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들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들 우리와 말 통하죠? 말 똑같아요. 몇 개 다른 건 있어요. 몇 개. 문어하고 낙지가 우리랑 반대래요. 거기가 우리하고. 예. 그래도 알아는 듣죠. 그렇죠. 뭐 근데 일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기후 비슷하죠. 먹는 거 비슷하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게. 그래서 산업 구조 전환을 우리가 늦게 해도 돼요. 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남북한 합하면 7,600만이네요. 여러분 북한에서 현재 우리나라 쿠쿠 아시죠? 쿠쿠가 뭡니까? 소시요? 그게 유통되는 거 아십니까? 막 쓴대요 LG TV. 뭐.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중국에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밀수되는 거예요. 그걸 직접 팔면 더 싸게 많이 팔 수 있겠죠. 예, 바로 이겁니다. 이 7,600만 인구가 엄청난 내수 시장이 돼요. 예, 더 이상 우리가 수출을 먹고 목매지 않아도 내수만으로도 얼마큼 기업이 돌아간다고 얼마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쿡쿡 북한사업에서 만들어 주려면 일자리가 최소한 200만 개 생긴답니다. 이게 통일의 이득이에요. 통일도 아니고 화해협력. 화해협력. 여기까지가. 여기가 화해협력. 그리고요. 이제 히토류라고 아십니까? 히토류? 아 그거 금속인가 무슨. 맞아요. 이게 아주 희귀한 금속인데 매장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지표면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왜 중국이 다 가져왔잖아요. 중국과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도 세계 2위예요. 북한이. 중국이 이 히토류를 무기 삼고 있어요. 미국? 수출 안 해? 히토류 안 팔아?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그 채굴하는 것보다 정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채굴은 쉬워요. 왜냐 지표면에 있거든요. 긁어오면 돼.
그것까지 거기서 뽑아내는 거죠. 순도 있게. 그게 힘들어요. 우리나라 그 기술이 있어요. 북한엔 히토리가 있어요. 최고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전자제품 잘 만드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근현대 관광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현재 휴전선에 GP다 폭파한 거 아십니까? 몰랐어요. 근데 몇 개? 모르지. 네. 다 폭파했어. 없앴어. 그 다 철수했어. 지뢰밭이요? 지뢰밭 안에 가드 포인트라고 아, 이렇게 콘크리트로 진 GP가 있어. 거기 들어가면 6개월 동안 거기 살아요. GP 안에. 되게 커. 다 웬만한 거 다 철수하고 부시고 몇 개 남겨줬어요. 그 몇 개 뭐로 쓸까? 나중에 뭐로 쓰려고? 관광지. 여러분 지금 독일 보세요. 아우슈비츠라든가 네. 뭐 그런 거 다 관광지로 쓰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옛날에 분단 시절에 이 콘크리트 건물에서 막 사람들이 머물고 여기 총기 사고 일어났단다. 총자국 막 보여주고 그렇게. 예. 휴전선은요 전 지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온대 우림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온대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다 개발을 해버려요. 근데 휴전선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온대 밀림이 형성돼 있어요. 개발이 엄청 잘 돼 있대요. 자연환경. 잘 되는 정도가 아니야. 지구상에 유일해요, 우리가. 예, 지구상에 유일해요. 그래서 휴전선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요, 현재 구상으로는 휴전선이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 있잖아요. 그만큼을 관광벨트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밑으로? 거기 왔다 갔다? 도로는 뚫어야지. 도로는 뚫어야지. 도로 뚫게 뚫는데 이미 도로 있어, 다. 왜냐면 우리 거기 5천년 동안 한 나라였으니까. 이미 도로는 있어. 그리고 이미 도로로 다 갈 수 있어. 그거 확장만 하면 되고요. 철도도 조금 녹슨 거 교체만 1년에 다 해낼 수 있어요. 그 나머지를 전체 온대 밀림을 관광지로. 굉장하죠. 전 세계 한 군데예요, 여기. 자, 그리고요. 생산 유발효과가 연 56조 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평창 올림픽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 간다는 생각 1도 안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전쟁 간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잖아요. 연평도 때문에. 네, 근데 옛날에 해외에서는요. 강원도에 무슨 축제 하나 있었잖아요. 얼음 축제 뭐죠 그거? 빙하 축제 뭐죠? 어디죠? 평창 말고? 뭐 화천하고 산천어 축제 많이 했잖아요 겨울에. 얼음 조각 이런 거. 이거 빙하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100만 명이 몰렸대요. 근데 해외에서는요. 아니 전쟁 날인 휴전선 바로 밑에서 1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리고 떠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평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외에서 보기에 김정은이 미사일 쏜다 그러고 뭐 쏜다 그러고 우리는 전쟁으로 인식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쟁으로 인식한 나라에 투자할까요? 안 하죠. 예, 그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에 있다고 세계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자를 안 해요. 그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예, 평화만 유지돼도 56조 원. 이해되시죠? 자, 또 통일의 효과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외교적 이득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단숨에 세계 4위의 핵을 보유한 군사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8위거든요. 세계 4위가 돼요. 세계 4위면요,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 세계 4위 군사대국. 핵도 가지고, 항모도 가지고. 그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딱덩어리나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센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관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200여 국가가 있어요. 근데 대사관이 못 들어가는 대사관이 없는 나라도 가끔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사관, 북한 대사관은 합하잖아요. 딱 맞네. 네, 다 있어요. 전 세계 대사관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대화가 가능하고 천리로 소통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진영되기가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 북한하고 우리나라 경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는요, 어느 나라에 대사관을 지을 때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제 경매 나올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땅을 사든가 임대하든가 해서 대사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북한과 같이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땅값을 높여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경쟁하느라고. 그런 진영 대결이 다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죠. 네. 우리 어디 편 들어야 돼요? 적당히 가운데 유지해야 되죠. 중립.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으니까. 북한은 이제 중국 편으로 우리.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안 싸울 건데 우리 빠져 니네끼리 싸워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외 동포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로 해외 동포가 많은 나라예요. 1위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2위예요. 근데 그 해외 동포들이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조선족이라 그러죠. 그리고 미국도 일본에 가 있는 우리나라도 조선인이라 그러죠. 조선일대 갔거든요. 그 사람들 조국은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에요. 조선이 있어. 아 그렇구나.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조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남미 쪽에 많이 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미 쪽에. 근데 그 사람들은 남미 쪽에 보면 이제 공산주의, 쿠바 쪽에 거기 공산주의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동포가 아니에요. 혈연으로는 동포인데 감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북한을 자기 조국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리고 이거 일본의 공동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멍청한 지도자들이 일본과 이상한 조약을 많이 맺어버렸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위안부 합의 같은 거 이해되시죠? 뭐 배상 일본에게 속구는 배상 다 사인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은요 하나도 안 했어요. 무시했죠 무시. 네. 아니 그 북한은요 일본한테 야 니네 우리 전쟁배 상금 내놔. 우리 위안부 우리 북한에서 말 끌고 갔을 거잖아요. 위안부 보상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아직도. 예. 배상 반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정치적 이득입니다. 정치적 이득. 자,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적대적 공생관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적대적 공생관계? 공생관계인데 적이. 그렇죠. 우리나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주석이 그랬어요. 둘이 원수잖아요. 근데 간단히 이거예요. 야, 우리 선거에서 총수하자. 김일성 죽여야 돼! 거쳐로 얘기해요. 근데 김일성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야, 니네 대모하면 안 돼. 민주주의? 아직 아니야. 김일성을 북한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독재해야 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겉으로는 적인데 속으로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실제로 우리나라 어떤 당이 총선 전에 총선 달라고 했죠. 북한 보고. 기억나십니까? 총풍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총풍 사건? 이거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97년도 일이에요. 1997년도. 우리나라 어떤 당이 북한에다가 야 우리 총선인데 총 좀 쏴줘. 휴전선에서 긴장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선거 직전에?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초선일 수 있고요. 2년 대립에서 이제 실리축으로 될 수 있어요. 뭔 소리냐?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공산당 빨갱이 종북이라는 소리 하잖아요. 쟤 공산당이야, 쟤 빨갱이야, 쟤 종북이야. 그럼 끝이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근데 그게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진짜 제가 빨갱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집니다. 그걸 실리축 정치라고 해요. 그거를 바뀔 수 있어요. 이 이념이 아니라 실리로. 그리고 지방 분권 확대 및 자치가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소유 과정에서 남북 연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방 분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내 이슈의 외세 침입이 차단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탑뉴스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본 탑뉴스 중에 하나가 조국 사건 있을 때 일본에서 맨날 다뤘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묘하게 우리나라 어떤 당하고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내요. 그렇게 우리나라 이슈에 일본이 개입을 해요. 자꾸. 그럼 된다 안 된다 막 그러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 듣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다 끝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쭉 들어보시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은요.
다 통일부 사이트 가면 있는 거고요. 요게 우리나라에 30년 된 통일 이론이에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네. 저도 학교에 학창 시절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예소원은 통일하면서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되라고 세뇌를 시켰어요. 노래 부르고. 세뇌를 시켰는데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는 단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세뇌 안 시키잖아요. 말을 안 해요. 통일이라는 거.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말도 세뇌도 안 시키고 이런 것도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미친놈들이 야 통일되면 우리가 걔네 다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안 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통일이 돼야 우리가 완전한 자주독립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기차 타기로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북한을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 자연이